네, 또 지난주 좀 특이 동향이 있어서 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 환율 한국만 왕따하고 있나? 요거 주식은 왕따가 맞죠. 지금 기관들의 매도로 왕따가 맞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가 그동안 강세로 왔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정도인데, 금요일의 경우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음에도 지금 우리나라만 좀 올랐습니다. 달러 인덱스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를수록 달러 강세, 글로벌 통화에 대한 달러 강세를 의미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제가 지난번에 전고점을 넘었고, 만약 여길 지지하게 되면은 추가 강세로 보고,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요걸 깨게 되면은 추가 강세보다는 뭐 좀 지지부진하더라도 하락 전환을 좀 염두에 두자고 했는데, 물론 현재가 추세가 깨진 건 아니라서 반드시 하락 전환하는 지점은 아닌데, 이제 단기에 추가 강세로 가는 거는 조금 멈춰졌다. 더구나 이날의 그 캔들을 좀 보시면, 이날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캔들을 보시면은 장중에 쫙 올랐다가 밑으로 뺐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도 여기를 못 넘을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 전환 염두에 두자,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에 달러 인덱스는 좀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만 올랐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것도 뭐 다 설명드린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강세 구간이 생겼는데, 지금 현재 금요일상으로는 우리나라만 조금 더 추가 달러 강세, 즉 원달러 환율 상승, 원화 약세로 가고 있다. 또 하나는 이게 사실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환율이야 뭐 조금 뭐 하루 이틀이야 그럴 수 있다 쳐도 외국인 선물이 이제 대거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요거를 조금 봐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요거를 깔고 생각하세요. 주식 자체로는 여러분이 선물과 현물을 헷갈리기 쉬운데, 간단히 말해서 현물은 주식이에요. 그냥 삼성전자, LG전자 우리가 사는 그걸 주식이라고 하고, 선물은 이제 코스피 200이나 그런 거를 이제 지수를 추정해서 상방과 하방에다 베팅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하방 베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외국 선물 대거 매도했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나마, 장기적으로야 뭐 계속 매수하고 있으니까 상승을 보더라도 단기적인 어떤 하락 포인트가 발생했는가,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딱 보이죠, 여기. 어떻게 보면 24일부터 조금 매도로 돌아섰는데, 특히 수요일날,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누적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됐어요. 그전에는 좀 누적이 플러스였어요. 순매수. 선물이 누적이 있죠. 미결제약적 누적이 있는데, 이제 일단은, 이 정도로 보시고, 선물이 이제 매도로 전환되었다. 얼마나 누적으로는 얼마인가. 일단 미니 선물부터 보시게 되면은, 미니 선물 3,500억, 미니 선물. 그냥 선물, 코스피 선물과 미니 선물이 있는데, 그냥 만기날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 정도 알고 계시고, 하여튼 이게 중요합니다. 선물 누적 1조 1천억. 미니 선물 합치면 외국인의 선물 누적이 1조 5천억 돼요. 요거 여러분 외우고 계세요. 지금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1.5조 원 정도, 선물의 경우에는 하방을 보고 있다. 현물 아니고 선물이요. 우리가 흔히 주식이라고 말하는 현물은 어떤가 잠깐 볼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물의 경우에는 여전히 양호합니다. 코스피를 보면은 이런 호황은 사실 단기적으로 굉장히 드물죠. 지금 코스피, 코스닥은 안 보여드리겠는데요. 코스닥 합쳐서 올해 들어서 8조 원 정도 순매수했어요. 이것도 외워두세요. 지금까지 8조 원.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거, 현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삼성전자, LG전자들 사는 게 그게 현물이에요. 우리가 주식을 산다 하는 게. 외국인이 이거를 엄청나게 사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코스닥 합쳐서 8조 원. 선물은 갑자기 지난주 들어서 마이너스 1.5점,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 요거 대충 기억하시고, 단기적으로 뭔가 하방에 이들이 베팅할 만한 이유가 생겼나. 아니나 다를까 토요일날 이런 게 나왔죠. 북한이 미사일을 쏴서. 예전에 여러분 새누리당이 돈을 주고 북한에 도발을
했던 적이 있었다는 뉴스 본 적 있으시죠? 그리고 힐러리 경우에도 북한과 딜을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치적인 이유나 경제적인 뭐 선물 플레이나 뭐 여러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때로는 손을 잡기도 한다. 고 생각했을 때 금요일날 환율이 약간 바뀐 거, 근데 약간 미약하죠. 달러 인덱스 요것도 이제 가능성은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뉴스가 오늘 떴거든요. 미중 무역 협상 요게 떴어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성이 있긴 한데 제가 볼 땐 이게 더 크죠. 지금 트럼프가 관세 올린다는 얘기 나오면서 지금 나스닥과 중국 선물 지금 장중인데 지금 폭락 중입니다. 잠시 구경하도록 할게요. 지금 중국이 트럼프 발언 이후에 관세를 더 올리겠다는 으름장 지금 미중 협상에 지금 막판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그거 하자마자 오늘 지금 장중에 지금 4.4% 폭락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선물은 장중에 지금 미국 다우나스닥 개장도 안 했어요. 지금 거기 밤입니다. 밤인데 지금 우리나라 시간 월요일 오전 11시 25분 우리나라는 휴장이에요. 오늘 지금 월요일 5월 6일 11시 25분 현재 미국은 장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지금 선물만 열렸거든요. 선물이 지금 1.89%면은 하루로는 상당히 크게 하락한 거죠. 나스닥도 2.2%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나라에 선물 하방을 했던 애들은 아마도 미중 협상이 좀 삐걱거릴 것을 예측했거나 아니면 이제 뭐 서로 맞물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실 텐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기를 잡자. 여기 깨지면은 현금 비중이나 국내 주식 인버스 차트 대응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현재 단기적으로 선물 플레이일 수도 있는데 일단 이거 깨지면은 저희는 줄여갈 예정이 있고요. 지난번보다 손절가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2190선 정확히 따져봐야 되는데 2170에서 190 사이일 것 같아요. 깨지는 시점이. 그래서 내일 화요일이 중요합니다. 변곡점이죠.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수렴했잖아요. 이걸 수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봐도 돼요. 이렇게 수렴했는데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런 지점에서는 상향이면 상향, 하향이면 하향. 대처 방법 제가 잘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꼭 대응하셔야 돼요, 여러분. 차트 가는 대로 가세요. 예를 들어서 차트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상향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차트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런데 뭐 하방에 투자한다. 그래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현재 코스피든 채권이든 외국인 동향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외국인 동향인데요. 주식의 경우에는 올해만 8조 원 말씀드렸죠. 작년에 판 게 6.3조 원인데 그보다 더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확연한 매우 거센 이런 시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에도 현물을 샀어요. 요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특히 IT 쪽,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로도 많이 들어오죠, 요즘에. 게다가 채권도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플러스. 5월 3일 640억 매도긴 했는데 5월 자체로는 지금 2천억, 요거는 단위가 조원인데 2천억 순매수, 지금 19년 중으로만 9조 6천억. 전혀 이제 사실 위기론을 얘기하기에는 외국인 동향이 너무 좋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 베이스에 깔고 선물은 단기 플레이가 아닌가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투자는 역발상이라고 이런 공포의 분위기 속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또한 선물이 갑자기 플러스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하루에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외국인 선물 대거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현물 매수되면은 조정이 오더라도 사야 되고 일단은 아까 손절 라인 제시된 거 손절 깨지면 줄인 다음에 더 싸게 사기 위함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선물로 지수를 누르고 매도시켜서 이걸 매도시키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서 여러분 지수 자체가 눌려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눌렀고 앞으로 상황에 따라 더 누를 수도 있는데 누르게 되면 손절하고 근데 현물 주식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산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도 외국인 따라서 매수 대응하면 됩니다. 시나리오를 조금 본다면 일단 저한테 가장 다가오는 시나리오는 첫째 선물로 지수를 누르고 지금 누르고 있잖아요. 지금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지금 장중으로는 다우 나스닥 중국 이제 선물로 다 누르고 있는데 위기 조정하고 있죠.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위기를 조정하고 있는데 일단 누른 후에 그럼 개인들은 어떻게 이동하냐면 달러를 매수하겠죠. 달러를 매수합니다. 개인들 위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식 팔겠죠. 주식 팝니다. 외국인들.
이때 외국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 잘 봐야 돼요. 외국인들이 달러를 사고, 외국인이 아니라 개인들이 주식을 팔았을 때에, 그러면 이제 인덱스가 하락 전환을, 어차피 이제 이것도 선물 플레이니까 달러 인덱스는 아까 보였듯이 많이 올려놨잖아요. 주포들이. 거기서 이제 이러고 있는데, 개인들이 다시 달러 달려들게 되면 인덱스는 오히려 상황 따라서 하락 전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기 조정. 그러니까 뉴스랑 조금 반대로 생각하는 버릇 기르시고요. 주식은 이제 하락할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선물로 장중에 늘을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어쩌면 상황 따라서는 단기 조정으로는 약간 급락 형태를 연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개인들은 팔았다가 조정이 조금 있다가 해도 다시 화들짝 오르면 일단 떨어지다 오르던 더 떨어지던 개인들은 조금 빠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볼 때. 어차피 이제 뉴스에 휘둘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은 아마 만약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미중 무역 협상이 갈등되면 코스닥은 다시 크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개인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요, 코스닥에. 근데 그때 외국인들의 행보를 보자. 외국인들의 행보 그때 선현물로 나눠지겠죠. 현물은 계속 사면서, 예를 들어 현물은 계속 사면서 꾸준히 계속 사면서 선물로 매도를 심화시키는가. 이럴 경우에는 지수가 하락이 심화가 되기 때문에 조정 일부 손절하고 더 싹 하면서 계속 어느 지점에 가서 다시 저희는 외국인 현물 따라서 매수하면 되는 거고,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현물까지 이제 매도로 돌아서게 되면 이제 어떡하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대응이 복잡한 거예요. 현물까지 매도에 동참시키면서 선현물 내일 누르면서 낙폭을 아주 심화시킨다. 단기적으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가정했을 때, 좀 단기 조정이 심화된 걸로 가정했을 때에 어디까지 조정이 올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이럴 때 월봉을 봐야 됩니다. 장기 차트를 봐야 되는데, 이것이 왼쪽이 1999년도부터 차트입니다. 여기가 2008년이고요. 여기가 2008년이고요. 근데 현재 이 라인이 너무 강해요. 이 다져온 바닥이, 그러니까 중장기 차트 이 다져온 바닥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2000선을 깨기는 쉽지 않아요. 만약 2000선을 깬다? 그러면은 그때는 주식시장 제가 볼 땐 탈출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는 탈출해야 됩니다. 그때는 굉장히 강한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볼 때는 지금 2200선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온다고 해도 한 2200 최악을 가정했을 때, 제가 볼 때 마이너스 10%. 그래도 최악이 이제 그렇게까지 하락 안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 지수가 하락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턴 할 수도 있고, 미중 무역 위기를 최대한 안 좋게 가져갔을 경우에는 또 마이너스 10%. 그래서 이 부분이 오면은 당연히 더 매수를 할 겁니다. 저는 매수 대응할 건데, 만약에 매수 대응 했는데 여기를 깨진다. 여기 깨지면 이제 도망가야죠. 그때는 뭔가가 있는, 여기 이 라인 깨지면은 안 돼요. 예. 그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물과 현물은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되게 능합니다. 이 선물 플레이에 능한데, 지금처럼 선물을 무지하게 누르잖아요. 선물 가격을 무지하게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서 기관의 매도가 촉발돼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기관 프로그램 매매를 매도로 해서 지수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 의미는 반대 의미도 됩니다. 2008년, 7, 8년은 어떻게 했냐면 외국인들이 선물은 사면서,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로 지수 떠받치면서 이걸 팔았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유유히 그때 2008년도 10월 증시 폭락 전에 2007에서 2008년까지 다 굉장히 많이 털고 나갔어요. 그때 외국인. 물론 이제 지금은 그 반대라고 해서 꼭 그렇게 볼 수만 없는 게, 이게 반대, 선물로 현물을 움직인 거, 그 반대로 현물을 통해서 선물의 이득을 가져가는 또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가 발생할 때는 당연히 외국인의 선물 매도 누적이 계속 심화될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미선물 합쳐서 마이너스 1.8조 원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예를 들어 마이너스 2.8조 원까지 누적으로 한 다음에, 예를 들어 마이너스 2.8조 원까지 쌓인 때 그들이 현물을 던지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들어온 상태 현물 던지면 지수 당연히 떨어지죠. 당연히 떨어지. 선현물 같이 누르니까 폭락을 또 하면서 단기적으로 이럴 것이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 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는 선물로 누르고 현물을 사는 걸 말씀드린 거고, 이제 반대급부는 이제 선물과 현물 외국인 동향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어려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또 베이시스를 봐야 되는데, 선물 플레이 할 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코스피 200과 타이거 200에서 외국인의 이탈이 지금 심하다는 거,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충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을 심화시킬 경우에는 지수 마이너스 10% 정도까지 나올 수 있고, 의외로 깔끔하게 오늘 하루 정도 마감시키고 오히려 다우나스닥 오늘 다시 급반등하고 그런 식으로 펼쳐질 수도 있어요. 외국인들의 지난주 선물 매도를 봤을 때는 조금 이번 주에 좀 출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주식 하락시키고 위기 팽배하게 하고 이제 개미들 나가고 달러는 이제 떨어지지 않더라도 개인들이 사고 나면은 오히려 이제 미중 무역 협상 됐다고 하면서 다시 언젠가 뭐 그게 다음 주에 될지 언제 될지 다시 크게 화들짝 올라서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여러분 다우 나스닥이 큰 폭으로 폭락해버리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것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로 들어온 애들이 그 주포가 뜨내기 주포여야 돼요. 뜨내기 주포. 지금 뉴스 중에는 헤지펀드 계열이라고는 하는데 현재 국내 주식을 매수한 애들이 달러를 전 세계를 움직이는 달러 자본이 아니고 미국 내 어떤 펀드나 아니면 뭐 미국이 아닌 쪽의 자금이라든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른 양상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무조건 차트 대응을 해야 되고, 다우 나스닥도 추세 이탈할 경우에는 하방 인버스 같이 가셔야 됩니다. 다우존스 인버스 있어요. 국내 주식에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는 역발상이다라는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요거 미중 무역 협상이 단기적으로는 악재인 건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악재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미국이 중국에 요구하고 있는 게 뭐죠? 그 중에 하나는 산업 보조금을 폐지시키는 것, 특히 LCD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LCD든 반도체든 여러 분야에서 중국이 보조금을 줍니다. 기업에. 그래서 그들이 LCD 가격도 더 싸게 만들고 해서 우리나라 치킨 게임으로 좀 LCD 업체 다 죽고 있잖아요. 반도체도 그런 현상이 있고 했는데 그거를 지금 미국이 제동을 걸고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제동이 걸렸을 때에 중국에 대한 어떤 LCD나 어떤 IT 계열의 보조금이 중단됐을 때 오히려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LG 디스플레이 하나만 볼까요? 중국 정부에서 지금 보조금을 지급해 주니까 그들이 LCD 가격을 보조금이 나온 상태니까 LCD 가격을 더 싸게 팔아도 기업이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LGD랑 우리나라 다 적자 전환했죠. 이렇게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칙이죠. 거기에 대한 제동이 걸렸을 때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냐? LCD 패널 가격이나 뭐 다른 것들이 상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역발상을 한 번씩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외국인들이 IT 쪽을 매수를 하는가? 여러 위기 가운데 결국 우리는 외국인을 따라갈 것이며, 그리고 또한 역발상으로 외국인들은 지금 자동차도 좀 들어오고 있는데 그동안 중국에 의해서 많이 타격을 받은 업종들이 오히려 역발상으로 이 미중 협상 때 개선이 된다면, 중국 보조금 개선이 된다면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는데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어디로 튈지 일단은 차트 대응하면서 인버스 끼고 하면서 외국인 동향대로 흘러가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실 다 알고 있어야지 이후에 대응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시장은 뉴스의 분위기랑 반대로 흘러가는 적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뉴스는 뉴스대로 그냥 흘러 들으시고 다 플레이일 수가 있어요. 다 이게 얘들이 하는 플레이예요, 플레이. 이런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지금 이거보다 여기에 대한 플레이가 더 문제인데, 그러니까는 뉴스는 지우고 외국인을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선물이든 현물이든 외국인을 차트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